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자, 오늘은요. 일본이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서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 하나로 4,500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좀 전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보면 저출산세 뭐 이쯤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요.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서 일정 기간 실수령에게 100%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매년 3조 6천억엔, 한화로 약 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요. 이 가운데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선 이 저출산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인당 4,500원 전 국민에게 징수한다는 건가요? 예, 사실상 전 국민인데요. 저출산세 징수 대상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로 국민 대다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출산세 도입을 지켜보는 일본 국민들의 마음 역시 편치 않습니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세 월 평균 500엔 징수 타당한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타당하다가 20%에 그친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31%로 더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금액 수준을 떠나서 지원금 제도 징수 자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33%로 가장 많았는데요.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 대놓고 세금이라고 밝히고 징수하면 국민 반발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의료보험에 추가 징수를 하는 꼼수가 뻔히 보인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 명목을 만들어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 네. 징수할 때 거기다 이제 섞어서 네, 그렇죠. 살짝 껴넣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때 SNS에서는 해시태그 500엔 증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좀 반발 심리가 좀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문제는 일본의 이 저출산 징수화 정책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또 없습니다. 네. 우리도 또 저출산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정책에 쏟아부었지만 결과가 합계 출산율 0.7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혹시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저출산세 도입한다면 이 촌철님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찬성일지 반대일지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자녀가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따박따박 4,500원씩 걷어간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그래서 건가요? 인두세 형식이라고 사람 머릿수만큼 무조건 이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자녀 가정 이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혜택은 못 받고 이제 예. 돈은 내고. 그렇죠. 근데 또 자녀가 많은 가구 수는 또 각종 지원을 또 받기 네,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겠죠. 예, 결국에는 무자녀, 싱글세 저 같은 사람만 이 징벌적 과세가 되는 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요, 지금 또 이 와중에 참이 무슨 일인지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르몽드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노키즈존을 꼽은 기사가 나와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이건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또? 그 노키즈존이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의 큰 원인, 제대로 된 원인이라는 건데요. 그 노키즈존이 사실은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없습니다. 예. 어덜츠 올리 성인 전용 음식점과 카페는 그 독일과 영국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음식점들도 이 전면적 성인 전용 공간은 아니고요. 오후 5시부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14세 이상만 출입 가능하다.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난 19일 날 르몽드가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의 노키존을 소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그리고 또 한 네티즌이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고 전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에 노키즈존이 생기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초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연관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매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2,943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고요. 대부분 관리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르몽드는 요즘 일부 한국 식당은 노키즈존 대신에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네. 나쁜 부모 출입 금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저도 노키즈존 대신에 노 배드 페런츠 존이 조금 더 공감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거나 일본이 저출산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작년 6월에 미국 CNN이 한국 노키즈존에 대해서 보도할 때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린 나이에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영업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 문구도 촌철님들 지금 어떻게 공감하실지 여러분 생각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뭐 댓글 달아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댓글이 네. 많이 달리고 있는데 어무이님은 저출산세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찬성 이렇게 좀 달아주셨고 네. 각하님은 진짜 솔로 지옥이네라고 이 이용주 캐스터의 의견에 전적인 동의를 표해 네.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테리 공구님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은 무언제요. 그러니까요. 예. 예. 양 교수님 애인 없는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억울한데 싱글세도 내라. 여러분 이중부가 아닌가? 뭔가 확 와닿는 네. 애인 없는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